자,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우리 그 문제 순서에 따라 이제 제가 먼저 있죠. 탄력성을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균형 시작할게요. 이 탄력성의 실제 시험이 매년 2개 정도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는 말로서 묻는 문제이고, 한 개는 계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딜 보는가 문제 패턴을 볼게요. 자, 우리 그 프린터 있죠? 프린터에 보니까, 프린터 3페이지에 탄력성, 탄력성.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계산 형태에 있는 문제는 뒷장에 6번 패턴 하나, 그 다음에 7번, 8번 패턴 하나, 3페이지. 그 두 개 패턴만 기억하시면 계산 문제는. 앞에 있는 우리 나머지 내용은 전 뭐 있습니까? 탄력성에서 말로서 묻는 문제인데 대부분 다 뭐 이거 묻는 것은 탄력이나 비탄력이 있죠.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를 묻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를 포인트를 먼저 아시고요. 자, 일단 맨 먼저 해야 될 게 거기 있는 계산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 때 있죠. 우리, 저기 뭡니까?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석 맞다고. 그렇게 문제 공부하는 맞으니까, 거기 패턴을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지금 내드린 문제 있죠.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 따라 보자고요. 아마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자, 일단, 탄력성 볼래요? 이 탄력성은 어쩌면은 대부분 사람들 거의 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우리 공부하실 때 대부분 사람 이건 자꾸 뭐 있습니까? 왠지 찍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이 실제 우리 시험 치면요 이게 틀리게 돼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자, 탄력성 이런 겁니다.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일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극의 어떤 형태에 따라 보면 분명히 탄력성 유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 크게 3개 있습니다. 수요는 변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 다시 볼 때 수요 변화의 영향 중에 크게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소득 때문에 수요량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교차 탄력성 3개 있거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계산 문제를 먼저 할 겁니다. 하는데요.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A의 B란 건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얘는 무조건 A 나누기 B란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B분의 A라고 하죠. 그래서 A의 B, A의 B, A의 B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그냥 이렇게 슬래시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가격분의 수요량, 소득분의 수요량, 교차분의 수요량,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정확한 공식은 요거죠.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 뭐 있습니까?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이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인데 공식은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은 달라져요. 이건 좀 조심할 게 뭔가 하면 이 말이 이겁니다. 가격 탄력성은 힘 분필 가격과 힘 분필 수요량, 즉 같은 물건이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얘는 흰 분필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노란 분필의 어떤 양의 변화거든요. 한 물건, 다른 물건입니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문제,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문제,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책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시험 냈거든, 문제를 갖다가.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인데, 이때 가격이 10% 정도 올라가면 수요량은 몇 프로 정도 바뀔 것인가 물었었는데, 네, 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가격 탄력 상상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이 뭐예요? 변화율이죠. 따라서 이 값이 이하입니까? 이면 얘가 10%만 한 거예요. 아이고, 10% 아니다.
과거에 보니까 4%. 자, 4%가 현재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값은 뭐 있습니까? 8이 되겠죠? 논리상. 8이 되어지는데, 자,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요? 줄지. 항상 기본 구조가. 가격이 떨어지면요, 수요량은요? 그래서 원래 이 값 항상 반대 관계거든요. 무조건 얘는 항상 마이너스 구조가 나오고 돼 있어, 기본 구조가. 근데,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 기본 구조 마이너스 구조니까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이 절대값을 제시해 있죠. 얘를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나서 항상 이 기본 구조 벌써 마이너스 기수가 포함되어 있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 있습니까? 4%가 올라가면 8은 8인데 이게 뭐요? 감소예요, 감소. 왜? 항상 구조는 마이너스 구조니까. 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 나머지 문제 풀 수 있다, 문제에서. 그래서 볼래요? 얘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탄력, 비탄력. 작으면요?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값이 뭐 0.7, 뭐 1.5 이런 숫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얘는. 근데 밑에 있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좀 다르겠지만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뭐 0.7, 뭐 1.5 나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어진 값이 플러스 2냐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요. 표현 자체가. 이 두 개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 얘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다고. 그래서 잘 알지만 아까 했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요. 정상제 수요는 증가되지.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정상제는 반드시 탄력성과 플러스입니다. 소득이 올라갈 때 열등제 수요는 감소했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인 구조는 반드시 열등제입니다. 그리고 요 말한 적이 있죠. 대체제에서 자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결국은 대체제는 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건 결국 플러스 구조거든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건 대체제고 마이너스인 건 보완제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 구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거기 있는 문제, 탄력성 있는 6번 문제부터 먼저 풀 겁니다. 6번. 이 문제는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게 언제 나왔는가 하면 22회, 26회, 27회 시험 나왔어. 요 지금, 요 똑같은 6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원래 시험철 28회죠? 그죠? 그 앞년도에 연작 2번 나온 거 아닙니까? 26, 27 연작 나왔으니까. 이 통계에서 보면 이건 아마 나올 확률이 좀 힘들겠죠. 왜 연작 3번이 힘들죠, 사실은. 조금 약간 하여튼 그 시기에 3번 내기는. 자, 좀 봐보자고요. 그와 같이 나면 항상 뭘 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할게. 이런 표를 만드시라고. 자, 가격과 일단 양을 쓰세요.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요. 아파트하고 뭐 있습니까? 조건이? 다세대죠? 결국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16% 올라갔죠? 그냥 그것도 따라가시라고. 이럴 때 다세대 수요량은 뭐 있어? 8% 증가한 거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수요는 뭐 있습니까? 4% 감소한 거죠? 이런 표가 딱 나온다는 표 들어보니까. 그럼 벌써 뭐요? 첫 번째 있는 요 내용은 뭡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이죠. 이거 무슨 탄력성? 같은 물건이잖아. 가격 탄력성이지.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가격의 변화일분의 수요량 변화이죠. 그래서 가격이 16% 올라갔으면 얘가 4%만 한 거예요. 감소했으면 이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0.25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현재 이거는 항상 가격 탄력성 기본 구조가 절대값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만들어주는 거지. 예? 따라서 이건 0.25면 1보다 작지 않습니까?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고. 자,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건 뭐냐? 아파트와 다른 물건이지. 벌써 교차 탄력성 묻는다. 요걸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의 변화율이라는 믿거죠. 이때 보니까 현재 아파트 가격하고 그다음에 다세대에 뭐 있습니까? 양을 묻는 거죠. 어쨌든 현재 가격이 현재 뭐 16% 올라갔는데 얘가 8%만 거요. 0.5인데 사실 0.5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지. 플러스이면 플러스인 건 무슨 문제라고요? 결국은 이런 것만 문제를 푸는 거라 문제에서. 이건 꼭 하셔야 돼. 비록 이게 26, 27 연짝 두 번 해서 올해 다시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서 오히려 실제 우리 시험 나올 게 뭐가 나올 것 같면요. 오히려 저기 있는 7번, 8번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7번, 8번은 과거에 제가 문제란 걸 쭉 분석해 보니까 딱 두 번 나왔는데 이게 17회 때 나오고 24회 때인가 24회. 그러니까 17, 24회 때 한참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나오도 크게 무리 없이 따라 문제 없이 시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기본적인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물어보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요? 떨어지죠?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득도 올라가면 수요는요? 응? 여기 있는 문제 지금 이거 묻고 자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변했을 때 여기 있는 양이 어떻게 될 것이 묻는 거라고.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자, A, B, C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보니까 어쨌든 양 감소하지. 이게 10% 감소할 수도 있고 10% 감소할 수 있고 20% 감소할 수 있을 때에 따라서 숫자는 좀 달라질 뿐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되죠. 얘가 보면 20% 증가될 수도 있고 10% 증가될 수도 있어요. 이거 둘 다 합치면 될 거 아니에요. A 같은 그 결과 뭐 있으면 양이 어떻게? 10%만 거요. 올라간 거지. 합치니까. B는 변화 있어? C는 뭐 10%만 거요? 이러한 구조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자, 7번, 8번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시험 나면 요거 2개 나오든지 요거 2개 나와요, 이렇게. 요 2개. 이렇게 시험 나오고 돼 있거든요. 항상 나오거든. 어느 탄력성 쓸 것인가 먼저 보시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6번 가보니까요. 7번에 탄력성 뭐뭐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죠. 이거 원래 이제 일단 이렇게만 쓰시라고. 자, 쓰면요. 이 공式그것을 쓰시라고.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소득도 뭐 소득의 변화율분의 뭡니까? 수요량이죠. 요걸 이렇게 해서 뭐라는가 하면 자 보세요. 포맷 만드셔야 돼. 여기 가격 탄력성을 통해서 이런 양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양을. 요 양 나오겠죠. 또 소득 탄력성을 통해서 요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 2개 더하면 전체 있는 수요량 구할 수 있죠. 자, 일부러 제가 7번과 8번은 동시에 같이 비교합니다. 8번 보면 현재 뭐나 있습니까? 탄력성이 나와 있는 게 가격과 소득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뭔가를 좀 기억하시라, 문제 풀 때. 그래서 얘는 현재 가격 탄력성과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이 공식인데요. 이렇게 가격을 통해서 수요량 구할 수 있고 소득 탄력성을 통해서 수요량 구하면 이 둘 다 합친 게 전체 있는 수요량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따라갑니다. 자, 제일 먼저 거기 있는 7번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3이고 얘가 뭐 있습니까?
얘가 2죠? 그 다음에 예,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 뭐 있습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10% 증가되었네. 여기 10% 증가되었다는 거요. 요가 얼마 될 것인가 물었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번은요. 예, 저기 있는 가격 탄력성이 0.5이고 소득이 2다. 그죠? 이럴 때 보니까요. 예, 가격이 4% 상승했는데 소득도 뭐 있습니까? 얘가 1% 정도 증가했다. 요 값이 어떻게 될 것이 물었어. 자, 두 개의 그림을 좀 비교하셔야 돼. 해보면 알겠지만요. 이 값을 주어지고 이걸 묻는 경우 아니면 이 값을 주어지고 이걸 묻는 딱 두 개 비었다 포맷이. 그러면 자 갑니다. 이제 따라가 볼게요. 보세요. 여기 10% 내는 얼마예요? 30이지.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격, 탄력성, 많이. 항상 가격과 양은 반비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30%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 증가된 거지. 얘는 결국 뭐야? 40% 뭐야 됩니까? 올라가야만 이 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이 값 40% 증가되었단 말은 결국 이 값이 이하입니까? 얘 얼마요? 20이 뭐야 됩니까? 증가돼야 되지. 근데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얘가 현재 0.5면 2%만 거요. 2%인데 이건 항상 가격과 양은 반대관계지. 감소한다. 이 편을 보고 가셔야 돼. 나머지는 이건 같은 방이 전부 다. 그래서 얘가 2% 감소하면은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여기는 얘도 뭐예요? 소득 1% 증가됐죠? 얘는 2%만 거요. 무조건 이 소득은 플러스면 같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럼 2% 증가된 거지. 따라서 결국은 이 전체 양은요, 변화가 없다는 거지. 이 두 개 포맷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탄력성 이거 이외에 다른 것 시험들이 분명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여간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답이 이제 나오겠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그 5번 문제 같은 것은요, 5번은 예, 단지 그냥 이거 소득과 교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뭘 의미하냐 이걸 그냥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이 5번은 A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죠? 플러스인 건 뭐요? 문제 5번. 자, A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죠? 플러스는 뭐 있습니까? 이건 정상제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0.6 나있죠? 이건 열등제입니다. 그런데 교차 탄력성 A, B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뭐죠? 보완제. 결국 그렇게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요. 예. 그런 다음에 할 게 뭐 있는가 하면은 다시 이제 저기 있는 네, 요거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말로서 묻는 건데, 여기 있는 요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탄력성이란 말은 전부 다 가격 탄력성일 걸 가지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탄력성에 대한 기본 내용 해보자고, 이제. 자, 말로서 묻는 거요. 맨 먼저 보니까 우리 가격 탄력성 값이 주어진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죠. 1보다 큰 걸 탄력, 비탄력. 탄력, 기울기 완만입니까? 급경사입니까? 거꾸로 1보다 작은 게 비탄력이죠. 기울기 급경사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를 기억하는가 하면요. 이럴 때 요 말 가격 변화가 클 것인가 적을 것이 중요한데요. 가격 변화가. 그래서 이때 가격 변화를 시험 내거든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지문을 제가 먼저 풉니다. 뭐를 꼭 보시는가 하면요. 예, 문제 4번. 4페이지. 문제 4번. 자, 문제집. 자, 문제 4번요. 4번은 제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할 건데요. 일단 1번과 3번만 가지고 장난쳐 보겠습니다. 1번만 3번. 자, 1번. 예, 1번은, 지문이, 네, 요거 묻는 거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1번 이거 묻는 거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 두 개 있어요. 비탄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이럴 때 균형점 요거죠. 그런데요, 이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면 현재 비탄력적인 균형점은 새로 이렇게 바뀐 거죠. 요것만큼 가격이 올라간다고. 최초 있는 균형점에서. 네, 탄력은 뭐 있습니까? 요게 새로 이 균형점 아닙니까? 요것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 변화폭이 더 큰 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지? 항상 가격은 비탄력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다시 해볼게. 한 번 더. 이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하면 비탄력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탄력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거든요. 그죠? 결국 가격 변화폭이 누가 더 큽니까? 항상 비탄력이 더 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와 같은 시험 나오면 절대 가격이 증가 감소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더 크게 뜰까 더 적게 뜰까 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탄력의 가격이 더 뭐요? 적게 변하죠. 비탄력 가격이 더 크게 변하죠. 원래 관례에서 이런 시험은 틀린 답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작년에 유독죠. 작년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반대로 해서 틀린 답 냈다고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요? 3번. 자, 그 3번은 반대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보여주는 거 한번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돼 있는 비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뭐 있습니까? 완만한 곡선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탄력이거든요. 자, 최초 균형점 요겁니다. 이렇게 균형돼 있는데 이때 공급이 증가되면 이 공급 증가죠. 그죠? 따라서 이때 비탄력에 대한 균형점이 뭐가 아닙니까? 가격이 이만큼 많은 거요. 하락하지. 탄력은 요만큼 가격이 뭐 있어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이든 공급이든 뭐 어떤 관계없이 하여튼 탄력과 비탄력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다시 이렇게 되면 공급이 감소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되면 비탄력은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죠. 그죠? 탄력은 요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누가 더 크게 변할 것인가 이건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항상 나오면 비탄력이 더 크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그 지문에서 1번, 2번, 3번을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1번 가볼게요. 1번. 예. 1번, 4번, 1번. 공급이 비탄력 나 있죠. 비탄력 가격이 더 크게 변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승인데 그 상승 큰 의미 없습니다. 2번도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공급이 비탄력이죠.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합니다. 왜?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이니까. 3번은 뭐 있어요? 3번도 뭘 봐야 됩니까? 비탄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즉 하락합니다. 왜? 공급이 현재 증가거든요. 자, 가격 하락 상승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가격 하락 상승은 뭘 보고 하는가 하면요. 앞에 있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크냐 적냐 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 다시 그 4번과 5번 하기 위해서 요거 할 거예요. 이제 4번과 5번도 중요한 건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 묻는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탄력성 값이 제로인 것도 있고 반대 뭐가 있습니까? 무한대인 것도 있죠. 자, 우리 탄력성이 제로인 걸 완전 뭐랍니까? 비탄력. 무한대를 뭐라죠? 완전 탄력이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때 완전 비탄력은 얘는 무슨 곡선이죠? 수직 곡선이죠. 완전 탄력은 수평 아닙니까? 수평. 자, 얘는 지금 중요한 곡이 있는 4번과 5번 할 건데요. 4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할 때죠. 자, 4번 갑니다. 공급이 완전 뭐요? 비탄력이고 최초 있는 수요가 있을 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요가 뭐였죠?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누가 불변될 것인가 이 중요합니다. 누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죠. 이러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절대 이건 틀리면 항상 가격이 불변인데 이걸 장난치기 있어 문제가. 거꾸로 자 5번 가볼게요. 5번도 문제 묻는 게 보니까 이제 수요가 완전 탄력이죠. 자 수요가 완전 탄력 이렇게 탄력은 수평이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이럴 때 공급이 증가되면요. 보세요. 가격은 뭐합니까? 불변인데 양만 뭐하죠? 증가되죠. 그럼 결국 얘는 중요한 게 불변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가격이 불변이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문제 풀 때. 그래서 항상 얘는 시험 내면 요거 불변이 누구냐를 찾는 게 답이. 반대로 뭐 있으면 얘는 나면 누가 더 크냐 적냐 이거 마시면 돼. 예? 가격변. 가격 상승하는 크냐 없으면 변화폭이 크냐 적냐를 묻는 거니까 문제가. 하여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문제를.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절대 있죠.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은 그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요 그래프 한 개만 그리자 한 개만. 그래서 지금 결국 얘가 저기 양이 불변이죠. 수평 가격이 불변이거든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래서 답은 현재국이 4번 틀렸어요. 그리고 자, 그 외 나머지 두 번째 묻는 거 요거 묻습니다. 문제 묻는 게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입니다. 탄력성 크기. 자,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게 대체제 하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일단 대체제 많으면 탄력, 비탄력. 적으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항상 이렇게 좀 번역하시라고요. 자, 이 같은 말인데 용도 전환이 용이한 경우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제가 많은 거죠. 이럴 땐 탄력입니다. 또 두 번째 규제가 완화될수록 그만큼 대체제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요. 세분화될수록 탄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보니까 주거용이 상업이나 공장보다 훨씬 더 대체제 많은 결과 이건 전부 탄력이거든요. 이 모든 전부 뭐 대체제가 모든 걸 판단하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수요 측면에서는 항상 뭐 있습니까? 비싼 게 뭐요? 탄력이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 요 단기 장기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쓰거든요. 자, 우리 보통 이거 갖다 이런 시험 낼 수 있어요. 측정 기간이 짧은 거, 긴 거 시험 낼 수 있어.
측정기간을 보는 이건 다른 말로 이 단기 장기예요. 즉 이걸 왜 내는가 하면요. 사람 보통 혼돈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제품 완성 기간 요걸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측정 기간 같으면 관찰 기간 요 같은 거. 관찰한 측정한 이 말이 곧 다른 말로 이 같은 말이면 짧은 게 뭐냐? 짧은 게 이게 단기 긴 게 장기. 요거하고 제품 완성 기간이 긴 경우 뭐 있습니까? 짧은 경우 있죠. 이건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얘는 뭔가 하면 요 말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지. 그죠? 그래서 단기는 탄력, 비탄력. 장기는 얘는 신규 물건 만드는 시간 주어진대. 그래서 장기야, 장기. 인데 한 달이냐 1년이냐 그 차이 묻는 거죠. 그래서 긴 게 뭐 있으면 이게 비탄력이죠. 짧은 게 탄력이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는 생산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게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분필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어가. 치우기 하나 만들 1000원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내 수익에 10,000원 정도 돈이 있으면요. 분필은 100개 만들 수 있죠. 치우기는 10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훨씬 더 대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탄력이거든요. 얘가 비탄력이고. 그죠? 네, 실제 요 두 개 말로서 묻는 거는. 물론 이거 이외에 한 개 돼 있어요. 저기 있는 가격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는 이건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거든요. 뭐 큰 의미를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자고 이 말이거든요. 자, 세 번째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인데 얘는 가격과 결국은 총수입의 상관관계예요. 우리 이걸 볼 때 박리담이란 말과 반대 뭐 있습니까? 예, 독점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박리담의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싸게 많이 파는 거지. 그러면 수익 올라간다고. 왜 싸게 팝니까? 나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많다는 거지. 따라서 이는 탄력. 탄력의 가격이 떨어지면 총수입 증가한다, 이게.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 가격과 양은 반비례입니다. 근데 우리 독점이라는 것은 독점은 대체제 있습니까? 없죠. 비탄력이죠. 독점 보통 가격 올립니까? 낮춥니까? 올리지. 그러면 수입 올라간다고. 그래서 비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탄력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거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장난쳤지만 글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두 개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다른 것보다도.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문제 가보니까요. 1번 문제부터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니까 1번 탄력성 중에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이죠. 적은 비탄력이고 2번 값고요. 탄력성 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건 비탄력이죠. 1보다 크면 탄력이고요. 3번 보니까 탄력성 1보다 클 경우 자, 이건 탄력적일 때 이 말 뜻입니다. 예, 결국은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입은 감소하죠. 자, 저 말은 저기 저 표현입니다. 탄력은 수입과 가격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앞으로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요인이 탄력성 영향 준다 쓰죠.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왜? 탄력성 영향 주는 건 모든 게 다 영향 주니까. 5번 일반자보다 부동산이 더 비탄력적이고 고가수에는 탄력, 비탄력. 비싼 거 이 말이에요. 비싼 게 탄력이죠. 예, 그래 보시면 돼요. 자, 2번요. 예, 용도 전환 용이하면 탄력적이죠. 2번 갑니다. 생산 소요된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이죠. 그 다음에 3번 단기는 장기보다 탄력이죠. 탄력. 네 번째
예, 인허가 어렵죠. 규제가 강화된 거죠. 비탄력. 다섯 번째, 가격이 생산에 소요되는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생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들수록 뭐예요? 비탄력. 자, 문제 3번요. 3번에 1번. 측정 시간이 짧단 말은 결국 이건 단기. 단기는 뭐예요? 탄력성 커진다. 이건 탄력적이죠. 2번. 주거용 부동산의 상업보다 훨씬 더 뭡니까? 탄력적이지. 3번.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세분화란 말이지. 세분화 될수록 뭐예요? 탄력적. 다섯 번째. 예, 탄력성은 수요. 소형 주택의 대형보다 탄력성이 작죠. 비싼 게 누군데? 대형이잖아. 비싼 게 탄력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하죠? 네.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 여러분들 실제.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문제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짧게 나오거든, 문제가.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로 갑니다. 16번 문제, 45페이지. 자, 1번 갑니다. 부동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하더라도 장기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맞죠? 그죠? 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 관찰 기간이 길면요. 탄력받기 탄력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용도 전환 나 있죠? 네, 용도 전환 복합 용도 형태로 수요 공급 조절할 수 있다. 뭐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3번 뭡니까? 예,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면 저기 뭐 세 번 하나 있죠? 난 무조건 뭐요? 탄력. 자, 네 번째 상업용이 다른 용도보다 아니라 주거용이, 그죠? 주거용이 다른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도 전환 나 있죠? 무조건 뭐요? 탄력적, 즉 탄력성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고요. 자, 요건 뭐냐? 17번은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전원주택을 건설 분양 시 분양가를 올렸더니 기업의 수입은 감소해서, 즉 가격과 수입 반대로 움직였지. 요건 탄력, 비탄력. 탄력적. 그러니까 탄력적에 대한 설명한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탄력은 그 설명이 맞는데, 일단 이 1번은 수평은 뭐예요? 완전 탄력. 2번은 뭐 있습니까? 1보다 크지? 그죠? 자, 큰데 현재 공급 가격 탄력이 큰 거 아닙니까? 그건 공급이 탄력이잖아. 다시. 문제 참 이상하게 냈네. 17번 앞에 뭐야? 수요 가격 탄력성 중에 옳은 거 물었잖아. 그 수요가 탄력, 수요 전 탄력이에요. 공급 좀 묻는 거 아니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가격 변동률이 수요량 변동률 작다. 여기는 뭐예요? 수요량 변동이 더 크죠? 그럼 수요가, 분자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여기가 탄력이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결론. 하지 마. 자, 그 다음. 예, 저기 있는, 예, 18번 넘어갑니다. 19번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20번, 21번. 자, 21번 같은 건 문제 푸셔야 돼. 21번은. 자, 21번은 물었던 게 뭐 물었습니까? 예, 거기 있는 임대료, 즉 가격 탄력성과 뭐요? 소득 탄력성이죠. 자, 요 포맷. 나오면 요 그림 그리셔야 돼. 무조건. 자, 일단 해보자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맷을 일단 그리시라고, 무조건. 항상 이렇게 포맷을 딱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일단은 가격 탄력성이 얼마예요? 0.5이고, 그다음 소득 탄력성이 0.4.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임대료가 10% 뭐 있습니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아파트 수요량이 1% 망한 거요? 얘가 1%인가 얘가.
그 결과 요 값이 얼마 되니 물었다, 문제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그러면 얘는 현재 5% 많은 거요. 자, 중량은 뭐야? 5% 많은 거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소가. 그래서 5% 감소했대. 합치니까 1% 증가되었거든? 얘 6% 많은 거요. 여기 6% 증가된 거죠. 그죠? 0.4잖아요? 이게 얼마 됩니까? 곱해주는 거죠? 나눠줘야 되지? 얼마 됩니까? 4분의, 그럼 1.5 되겠네? 15 되지, 그죠? 15% 많은 거예요? 증가. 네, 증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뒷장에 50페이지. 50페이지. 그럼 이거 푸셔야 돼. 이건 계산 문제 아니에요. 산수. 응? 24번요. 24번. 자, 24번은 뭔지 압니까? 수요가 우하향 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대체효과, 소대효과인데요. 그 뒤에 보니 뭐 있습니까? 임대료 상승 수요량은요? 증가 감소. 저기 뭡니까? 감소지. 그죠? 우리 저기 있는 소득과 대체 합친 가격과 풀어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교차 트랜스 플러스 무슨 제요? 대체제. 3번 소득이 플러스 뭐요? 정상제. 4번 가면 이 대체주택 수요 감소한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세요. 사이다하고 콜라예요. 사이다 안 산다는 거야. 그죠? 수요 감소 안 산다면 이 말은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콜라에 대한 수요는요? 증가되지. 그러면 콜라 수요 증가하면 콜라 가격도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요. 예, 수요 가격에 대한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하는. 자, 완전 탄력은 수직 수평. 누가 불변? 가격 불변.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25번은 자, 일단 설명 한번 가보자고. 25번. 신규는 결국 뭐요? 신규 주택 공급은 탄력, 비탄력? 응?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이 말이요. 예, 아까 했지만 수요가 비싼 게 탄력이면 공급이 비싼 게 뭐요? 자, 같은 말. 만드는 병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뭐라고? 비탄력. 그 말 뜻이. 그러니까 신규가 더 비싼 거죠. 그죠? 비탄력. 재고가 뭐 있습니까? 탄력 되겠다. 그죠? 2번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자, 일단 재산세 부과는 임대인이 더 많이 증가되면 이건 나중에 조세기초에 합니다. 항상 조세기초가 뭐 있습니까? 비탄력자가 더 많이 성립되게 돼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암기하면요. 그냥 이래 암기하거든요. 그냥 비수요 한다고.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탄력이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 비탄력이. 자, 그 다음에, 네. 3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럼 결국은 항상 이건 수직 수평. 수직, 누가 불변? 양이 불변. 그렇게 마시면 돼. 그 상대편 알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자, 4번 통가지 말고요. 5번 갑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그만큼 수요자가 이제 주택 선택폭이 다양합니까? 적어집니까? 더 많아지지.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대체 많은 거지. 그럼 탄력적 되게 되죠. 탄력은, 예, 탄력성 값은 커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 27번. 자, 27번도 보니까, 예, 이거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27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 풀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나오면 이렇게 가격 양을 써주라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얘가 아파트하고 뭐 비교했습니까? 오피스텔이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10% 올라가니까 아파트 임대수요는 5% 뭐 한 거예요? 감소한 거고 오피스수요는요? 7% 증가된 거지. 자, 이거 눈치 빠른 분은 잠시 보세요. 요 아파트와 오피스 다른 제하잖아. 벌써 이게 교차 탄력성이거든? 같은 방향이지. 플러스나 무슨 제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시라고 문제 풀 때. 요 아파트 양이지. 요건 가격 탄력성이거든?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 변화분의 수요량 아닙니까? 10% 올라간 만큼 5% 감소했죠? 이 값이 0.5죠? 자, 이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요. 나머지는 29번까지 풀겠습니다. 측정 단위 시간이, 측정 단위 무조건 단기, 장기야. 관찰 기간, 측정 단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게 탄력이죠. 그죠? 측정 단위, 짧은 게 비탄력이죠. 말로 했어요. 길수록 탄력이고, 그 다음에 2번요. 경사도 급한 데에 비해서 장기는 완만하죠. 그죠? 장기는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그건 결국은 뭐야? 무조건 이 공급수의 관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야. 그래서 장기는 뭐 있습니까? 탄력은 완만하고, 그 다음에 단기는 뭐요? 급경사이죠. 그 다음에 3번요. 생산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 짧은 거지, 짧은 건 뭐요? 탄력. 긴 거는 뭐 있습니까? 비탄력. 그 다음에 4번요. 대체 사용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이 말은 규제가 심한 거지. 따라서 이건 비탄력이죠. 비탄력 경사도 급경사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공고곡선 신규주택 경우는 뭐요? 공고. 신규는 비탄력.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은요? 탄력이죠. 그러니까 수요인지 공급 잘 구분하셔야 돼, 이거는. 네, 일단 그런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요. 문제를 풀어왔듯이 포인트는 두 개요. 여기 있는 계산은 요거 있죠. 요거 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이요. 우리 지금 문제는 요게 안 나와있던데 이게 최근에 많이 묻는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탄력 비쌀 때 뭐 가격 변화폭이 크냐 적냐 있고 기억하셔야 돼. 이 문제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있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균형 시작 할게요.